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흐름을 보인다면 정말 빅롱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일단 저점만 다지고 올라올 가능성만 보일 뿐이지 이게 무조건 빅롱이 나온다.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CPI도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이제 또다시 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28,650포인트 이거 버텨주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또한 그 흐름에 같이 좀 동조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자,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되돌림 반등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찐 상승을 보여주려면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명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나스닥 이 29,100포인트, 28,650포인트. 자, 이걸 버텨주면서 올라간다면 나스닥엔 또 신고가를 쓰기 위한 그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 물론 이탈은 되긴 했지만 자, 또다시 제가 뭐 시간봉, 분봉 이런 걸 보면서 이 추세를 보면서 이거 한번 이탈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뺐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나스닥의 흐름을 이 15분봉으로 봐볼까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딱 말씀을 드렸을 때가 해당 구간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 변동폭은 크긴 했지만 결국에 제가 예상하는 그 흐름대로 올라오면서 나스닥이 넘어서야 될 이 29,1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흐름이 어떤가요? 자, 어저께 저녁에 비트코인, 뭐 나스닥 다 흔들리다가 여기서 급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세가 살아났어요. 뭐 미국과 이란의 이 설전이 끝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는데 결국에 15분봉에서 이런 FB가 잡히면서 이렇게 올라타는 모습도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4시 28분쯤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스닥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15분 봉상 이 FBG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수익 한번 내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보내주시던데 오늘도 이런 타점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CPI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우리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날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중요한 게 있죠. 다음 주에 이 FOMC 금리 결정. 일단 뭐 가능성은 동결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자, 먼저 이 CME 패드워치의 데이터를 보면 시장은 여전히 6월 달에 동결 가능성을 96.4% 거의 확실시하고 있죠. 자, 그 뒤로는 조금씩 낮아지더니 이 12월에 44%와 40.1%. 자, 그런데 CPI가 발표가 되기 전에는 이게 43%였습니다. 더 높았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 회의의 금리 결정 자체가 절대 아니죠. 자, 정말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FOMC 성명서의 문구 변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점도표. 누구나 다들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최근까지만 해도 시장은 연말로 갈수록 이렇게 연말로 흘러갈수록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씩 반영해 왔죠. 12월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추가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반영이 됐었는데 CPI가 발표되고 나선 이 CME 패드워치가 그 확률이 조금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이 연준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쪽으로 약간 이동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만 이것을 곧바로 긍정적인 전망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을 뿐이고 2023년 이후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어요. 연준 위원들 역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반응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 FOMC에서 확인할 이 핵심 포인트. 자, 여기 딱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점도표상 연말 금리 전망이 올라가는지 이 여부입니다. 만약 올해 말에 이 예상 금리가 기존보다 높아진다면 시장에 다시 긴축 우려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위험 자산 모두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두 번째로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 표현이 강화가 된다면 매파적으로 받아들이겠죠. 시장은 정말 보수적으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3시 반에 있는 이 기자회견.
자, 종종 성명서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하고 반대로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이때 시장 변동성이 3시에는 금리 결정이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변동성은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다음 주 목요일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서 그때는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다음 주 금리 자체, 이 금리 결정에 대한 이 내용을 중요시하게 여기시지 마시고 연준이 앞으로 정말 연말까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걸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비트코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스닥을 얘기하냐 이러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 미국 증시 다 위험 자산이죠. 자, 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에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려갑니다. 그럴 때는 안전 자산인 달러, 금 이런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은 6월 동결을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발표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긴 했더라도 다음 주 FOMC에서 점도표와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시장 기대는 언제든지 다시 뒤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도의 한숨을 좀 쉬셔도 되긴 하겠지만 다음 주에 있을 FOMC는 단순한 금리 결정이 아니라 2026년 올해 하반기 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포인트, 이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4시간 봉상 흐름을 봐도 그렇고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자, 제가 시간봉에서 30분 봉에서 그어놓은 이 추세선인데 일단은 바닥을 잡히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급락을 보여주면서 악재가 다 나온 그런 상황.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지 않는 한 이 반등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이때 마이클 셰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매도 가능성이 터지면서 기관 ETF 자금이 터져 나오면서 자, 그러면서 순유출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악재가 한 번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내용도 나온 건 맞긴 하더라도 결국에 지금의 반등이 이어지는 그 이유가 바로 CPI 발표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진다면 이 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추가 폭락을 조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이런 막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물론 밑에서 이제 받쳐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우리가 현물을 해당 구간,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 구간을 말씀해드리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현물 관점이 언제 올지 모르고 또 올라가면 또는 내려오면 이 수익을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구간에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스터디방에서 이런 관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오늘 이 4시 28분경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딱 이때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딱 바닥 잡고 지금 제가 예상하던 이 63K를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 결국에 FBG 아니면 이런 63K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나스닥의 흐름을 보면서 나스닥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한번 치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스닥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죠. 자, 물론 나스닥을 무조건 보시라 이런 소리는 아니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 이 수익을 그대로 온전히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전략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하지만 요즘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죠. 나스닥이 올라가더라도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빠지더라도 급반등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전략대로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갛게 또 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 1시간 봉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봉상으로는 이 추세, 이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를 딱 보시게 되면 일단 아직까지도 돌파를 못했죠. 이때부터 추세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의 공포가 또다시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63K라는 벽을 딱 지지 라인으로 형성하면서 올려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63K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구간을 정말 버텨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는 여기서 바닥이 잡힐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30분 봉상으로 또는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4시간 봉상에선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은 많습니다. 자, 4시간 봉상에서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여기서 매수 오더 블럭이 자리 잡혀 있죠. 자, 그만큼 여기서는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건드리지 않는 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분 봉상에서도 매수 오더 블럭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FBG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이번에도 나왔어야 됐는데 나오진 않고 이번에는 올라타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시도 중에 있죠. 자, 그런데 제가 1시간 봉상이 됐든 30분 봉상이 됐든, 자, 현재 1시간 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뚫어야 돼. 이 64.7K만 돌파를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64.7K를 돌파를 보여주면 이 저점에서 이어지는 상승 추세까지 한 번의 돌파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런 밑에서 못 잡으셨다면 뭐라고 말씀드리죠?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 자, 이게 그냥 또 올라가진 않을 것이고 64.7K 돌파를 보여준다면은 그 다음에 낙폭을 크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 지금 하염없이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물려있던 이 투자자들이 본전이 오면 일단 탈출하겠다는 그런 러쉬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자, 여기서 양봉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매도 거래량이 더 많이 잡혀 있었던 만큼, 자, 다시 한번 이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보여주면서 현물 매수세와 기관 ETF가 같이 유입이 된다면 그냥 이 양봉이 유지가 되면서 추세가 살아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들에서 매물을 맞기 시작한다면 64.7K를 돌파하고 나서 음봉이 크게 떨어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는 저점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자, 저도 이 저점 예상 못합니다. 뭐 운이 좋아서 63K 버텼을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낸 건 맞고, 뭐 무조건 막 수익이 막 우연으로 났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저점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의 영역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특정 흐름을 보면서 수익을 쌓을 수가 있다면 이게 올라가는 파동이 됐든 내려가는 파동이 됐든 수익을 좀 고스란히 쌓을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타점들을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수익이죠. 자,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수익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놓치시다가는 결국에 수익만 다 고스란히 반납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얼마나 내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전략대로 해야 된다는 거. 자, 전략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차트를 잘 보고 시장 흐름을 잘 읽고, 그래서 제가 나스닥 흐름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나스닥을 보셨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계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 나스닥은 미국 증시는 버텨줄 구간에 버텨주면서 올라간다면 정말 큰 추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나스닥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관점만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익을 같이 쌓으실 수가 있다면 이 수익을 고스란히 잘 챙기셔가지고 정말 좋은 수익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시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아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뭐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뭐 시황 브리핑이나 뭐 타점 브리핑, 뭐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